네, 그리고 일단 토론토에 하셨으니까 여기는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민을 진행하는 캐나다 고용주 찾는 방법은 CIC랑 인디드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셔도 음, 당연히 되고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하시면 되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음,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그럼 바로 가셔서 고용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그런데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서는 좀 볼까요? 그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사이트였어요. 하나는 CIC 말씀했던 대로 CIC고요. 그리고 네. 인 인디드가 있는 반면 여기에 CIC랑 똑같은 걸로 이제 워크비시라고 해서 여긴 브리티시 콜ум비아 주라서 워크비시라는 아,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음, CIC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 워크비시에 올라온 자료는 다 CIC에 올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음,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네. 고용주는 이 부분이 가장 정말 음, 팩트예요. 이게 다른 거는 영어 어떻게 하지, 뭐 생활비 어떻게 되지, 그런 거는 어쨌든 다 그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고용주 찾는 거는 정말로 이게 정말로 넘버 원이 되겠죠. 이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생각은 제가 간호조무과정을 7, 8개월 이수하고 내가 자격이 네.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고용주를 찾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음, 좀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좀, 음, 왜냐하면 고용주를 찾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였죠. 그런데 음, 그 당시에 마인드를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캐나다 와서 약 이 8개월 과정 전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팔타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카지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쪽에서 근무를 하고 카지노에서 8개월 끝나고 또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는 8개월 끝나면서 이제 이 고용주를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 여기서 좀 하나 다른 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입학하고 나서 네, 입학하고 바로요? 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메일 내가 CIC를 팔로우 하든지 인디디를 팔로우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저는 이제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CIC랑 인디디를 팔로우 하면서 어느 이제 나름대로 자료 정리를 한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어떤 고용주였고 어떤 사이트에 어떤 내용을 찾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내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 왜냐면 만약에 고용주가 나한테 메일이 왔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자료를 찾지도 못하고 다시 솔직히 죄송한데 어디 사는 분이었어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자료를 다시 찾아서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엑셀 파일이나 음,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고용주 찾는 법은 만약에 그래서 빨리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메일로 제가 나중에 자료도 공유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네. 레주메 이력서랑 그리고 레퍼런스 레터랑 음, 그리고 내 각종의 자료를 첨부한 프레젠테이션 이 세 가지 자료를 메일로 계속 뿌렸어요. 저는 어, 거의 한 200개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온 올라온 사람들한테요? 사람에 거의 뿌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저는 어떤 임금 혹은 컨디션 혹은 교통편 어느 섬 이런 걸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고용주가 아, 예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밴쿠버에는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저쪽 섬에 2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배 네. 타고 2시간 들어가고 차로도 한 300km 올라가서도 면접 본 적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네, CIC랑 인디드에서 고용주가 뭐 글 올라온 거 보고 이 네. 사람이 그게 뭐지? 그 비자 그거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는 바로 알 수가 없죠. 일단 일을 기본적으로 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캐네디언 고용주는 그 그 비자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네, 고용주가 하는 일은 그냥 이 몇몇 원서에 사인 한두 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아, 잡 오퍼라는 게 있어요. 캐나다 이민국에서 CIC에서 지정한 잡 오퍼라는 폼이 있는데 이 폼을 보고 이 폼대로 해서 캐나다 이민국에서 작성한 폼을 작성해서 이 캐네디언 고용주 자료를 인포메이션을 넣고 이름을 보고 어디에서 살고 뭐 비즈니스 넘버 왜냐면 당연히 비즈니스거든요. 왜냐면 그 고용주는 임금을 주는 인플로이어니까 그래서 인플로이어 넘버가 보고 이런 자료를 첨부하면 그 서명을 하고 그거를 내가 캐나다 CIC 이민국에 제출을 하면 워크 퍼밋을 받게 되는 프로세싱인 거고요. 그래서 고용주 음, 그런데 이게 좀 개념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한국인이고 저는 이민을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는 지금 고용주가 빨리 어떠한 서포트를 해줘서 나는 이걸로 가고 싶은데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나 한국인은 방금 만난 사람이에요. 방금 전화하고 면접 보는 사람이에요. 이 면접 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개인정보를 요청해서 나는 이민해야 되니까 너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 음,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음, 진행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좀 옳지 않고요. 일단은 내가 음, 워크 퍼밋이 있어요. 혹은 네. 스터디 퍼밋으로 주 20시간을 하든 아니면 코어 워크 퍼밋이 있든 그걸로 고용주랑 해서 내가 고용주한테 근무를 하고 내가 고용주한테 1개월, 2개월, 3개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여기서 이민하고 싶고 내가 적극적인 사람인 걸 보여주면 대다수의 캐네디언 고용주는 신뢰도가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거의 저는 되게 가족 같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 재밌는 얘기 하면 방금 크리스마스랑 또 그 캐나다인 고용주는 또 크리스천이 많아요. 음,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저는 출근했는데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너 집에 가서 쉬다가 뭐 제가 그때 집에 가서 쉬고 뭐 이렇게 해라. 대신 일하는 거는 너가 일한 걸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아, 되게 좋게 아무튼 되게 너무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너무 음, 좋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이게 되면 이제 내 워크 퍼밋이 이제 그 만료가 된다. 6개월 안에 만료가 된다. 혹은 뭐 7개월 안에 만료가 되는데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내가 이민국에 신청하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고 너 밑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내가 2년 정도 근무하면 내가 또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고용주가 음, 내가 뭐 해줄까? 아니면 내가 뭘 해주면 돼? 이렇게 음, 이런 프로세싱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면접 음, 보는 장소에서 나는 우산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용주는 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어, 부분이 영어로 하면 프로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음, 하면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음, 프로베이션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있는데 이 3개월 안에는 그 인플로이어가 내가 싫으면 그냥 바로 해고를 하고 너는 나랑 어떠한 노동적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 3개월 정도는 임금도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음, 경우에는 제가 고용주를 찾고 나서는 3개월 정도는 16.5불이었어요. 음, 16.5불이었고 그 3개월에 있는 그 조건은 16.5불로 너가 일을 하는 거고 왜냐면 너는 경험도 없을 테고 또 혹은 음, 또 영어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랑 안 음, 맞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 3개월 음, 기간을 16.5불로 프로베이션 하다가 내가 너 싫으면 나는 그냥 바로 너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분명히 음, 내가 일이 싫으면 내가 그냥 그만둬도 되는 거. 음, 그리고 그 음, 기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현재는 이제 거의 19불 받고 있거든요. 한 시간에. 거의 음, 20불 이게 베케이션비까지 하면 20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음. 시간 일하면서 20불 받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지금 고용주분이 그러면 뭐 네. 개인 고용주 이런 게 뭐 그냥 한 사람이 뭐 자기 뭐 가족이 이렇게 아파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작은 회사처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일단 고용주는 이 제가 자료를 아마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어, 캐나다移民국에서 추천하는 이것만 하나 인터넷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홍보 팬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케어기버 파일럿에 오시면 이 NOC 4412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정확한 이름이 홈 서포트 워커고 이게 NOC라는 부분이 이제 내셔널 뭐 오큐페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일하는 그 나라에서 정해준 그 그냥 뭐 직종의 넘버인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에요. 이 부분인데 여기 첫 번째 네. 보시면 Home Care and Support Agencies 이 네. agency라는 거는 회사예요. 그래서 음. 간호조무 회사 혹은 회사에서 나를 고용하고 회사에서 음. 나를 파견을 보는 거예요. 집에 가든 병원에 아. 가든 아니면 뭐 공장에 가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회사에 있는 그 매니저 혹은 회사에서 음.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저는 돈을 받는 거고요. 제 고용주는 음. 회사의 그 뭐 원장님 혹은 그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네, 케어하는 사람은 뭐 A씨지만 이 A씨가 제 고용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빗 하우스홀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은 비슷해요. 약간은 음. 비슷한데 이거는 좀 중매라고 하나? 그래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저의 자료를 보고 A씨한테 네. 자료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이 중매, 단어를 모르겠네. 그 음. 중간에 매개체를 하는 회사가 제 자료를 이쪽 A씨에 보내면 이 A씨가 나중에, 저도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막 음. 면접 보러 다니다가 이게 요 집이 뭐냐, 요 집이 뭐냐, 이러니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빗 하우스홀드는 한국말로 해석해도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음. 부분이 중매 회사 혹은 중간에 회사가 A씨한테 보내면 A씨가 만족하면 저랑 이제 컨트랙을 하는 거예요.